제가 이분을 사회를 하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되게 긴장이 많이 되네요. 이게 저랑 강호철 사장님 보시면서 진짜 비전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제가 전사에서 모시고 있던 본부장님이셨는데 제가 팀장이었고, 네, 그냥 사인을 먼저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스폰서가 됐는데, 네트워크는 먼저 사인하는 게 장땡이다. 네. 저랑 함께 손잡고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해주시고 계시고, 일산에서는 남자가 플래티늄이 최초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타이틀을 저보다 먼저 가져가셔가지고 오늘 플래티늄 강호철 사장님 모시고 신규 사업 설명회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엔젝타 코리아 플래티늄 강호철 라이브입니다. 김진표 스폰서님이 장땡이라고 하셨는데요. 38 광땡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현충일인데 다들 놀러 안 가세요? 다들 이렇게 놀러 다니실 텐데 이렇게 오늘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긴장되는데 사업 설명이 조금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버벅대고 좀 엉망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제가 땀이 엄청 많거든요. 땀 삐질삐질 안 흘릴 수 있도록 격한 리액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 엔젝타에서는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이제 할 말을 못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좀 흔한 게 이거를 먹고 누가 나았다더라, 암이 나았다더라, 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는 하지 말래요. 일단은 저희는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근데 이게 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도움됐다, 개선됐다 이런 말은 괜찮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술을 좋아해요. 얼마큼 좋아하냐면 여기 술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사장님 술 왜 드세요? 그냥 드세요? 술 드시면서 어떤 게 좋으세요? 예? 기분 좋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술을 왜 좋아하냐 그러면 사람들이랑 만나는 게 좋아서, 대화하는 게 좋아서, 어울리는 게 좋아서라고 얘기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누구랑 술 먹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술을 먹고 있냐 안 먹고 있냐가 중요해요. 그만큼 술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 어때요? 망가져요. 간을 제가 강하게 단련을 하고 있는데 근육을 단련하면 딱딱해지고 막 하잖아요. 근육이 세지잖아요. 간도 술을 많이 먹으면 딱딱해진대요. 예, 그게 이제 우리는 간경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우루사 200ml를 항상 처방을 받아 먹었었고요. 고지혈이 있었고요. 혈압약은 20대 때부터 먹었어요. 가족력이 있어서. 근데 지금은 병원에서 혈압약은 혈압이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려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안 먹어도 될 정도로 피 검사가 나온대요. 그래서 약을 안 먹어요. 이런 거는 괜찮대요. 간이 좋아졌어요는 안 되는데 약을 안 먹어요. 병원에서 먹지 말래요. 이거는 괜찮대요.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왜 네트워크를 제가 선택을 했을까요? 저도 가만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 이제 먼저 장땡을 잡으신 저희 김진표 스폰서님이 어머님이 직장암 4기 판정을 받았을 때 그 옆에서 제가 판정 받을 때부터 지금 현재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 판정 받았을 때도 힘들어했지만 중간에 병원에서 언제 더 이상 항암 치료가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더 센 약을 하든가 아니면 임상 실험하는 약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실래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경숙 사장님이 조용히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좋은데 그냥 공기 좋은데 가서 그냥 조용히 살다 가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 김진표 스폰서님이
새벽에 술을 먹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신다. 울면서 전화가 왔을 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진짜 별거 없었어요.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그러면 야 지금 당장 만나서 술 한잔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테지만 어머니를 케어하는 입장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네가 그래도 어머님을 케어해야 되는 입장인데 네가 술 먹고 이러면 안 된다. 어머님을 케어를 해드려라. 이런 얘기밖에 해줄 수 없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두세 달 정도 흘렀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아니 어머님 좀 괜찮으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머님이 뭐 커피를 드시고 좋아졌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슨 커피를 먹고 무슨 야 커피 암 환자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큰일 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점점 좋아지면서 저한테 커피 한 포, 두 포 이렇게 옆에서 슬쩍슬쩍 권해주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커피를 많이 먹던 사람이라서 저도 그냥 주는 커피니까 한두 포 정도 받아 먹다가 어느 날 한 박스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한 포, 두 포 얻어먹는 건 괜찮은데 한 박스를 주길래 야 이거 이 정도는 됐고 그냥 내가 사 먹을게. 얼마인데? 그랬더니 이게 49,500원인데 야야야 됐어 나 그냥 그 메가커피에서 사 먹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제로 떠밀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커피를 많이 먹어서 제가 커피 한 박스를 다 먹는데 한 일주일도 안 걸렸거든요. 근데 제가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야뇨증이 있었어요. 전립선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야뇨증이 있었는데 밤에 화장실에 한 세네 번 정도 갔거든요. 근데 불과 일주일 만에 제가 화장실을 안 가고 이게 아침에 다크서클이 항상 이만큼 내려와 있었는데 멀쩡하게 일어나는 걸 보고 이상하다. 원래 내가 왜 밤에 화장실을 안 갔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물어봤어요. 야 혹시 그 커피 때문에 내가 그 혹시 야뇨증 이거 괜찮아진 거 아니야? 물어봤더니 어디다 불이 났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남자한테 청신호가 오는 게 그 전립선 쪽에 생식기 쪽에 가장 반응이 먼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그거 되게 신기하다. 그러면 나도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먹어볼까? 어떻게 먹어야 되지? 그랬더니 일단은 커피 보고 효과를 봤으니까 커피만 먹어볼게. 내가 돈 주고 사 먹을 테니까 얼마야? 그랬더니 그 일단 뭐 카드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카드를 줬더니 저 솔직히 세 박스 사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29만 7천 원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뭐 얼마나 샀는데 이게 29만 7천 원이야? 그랬더니 6박스가 기본이래요. 그래서 제가 체면상 얘기는 못하고 알았어 이거는 좋으니까 사 먹는데 아마존에 폭풍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검색을 했더니 한 박스에 하나로 계산하니까 2만 몇천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2만 2천 원 요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군 부대에 있는 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배송비가 없어요. 미국에서 오는데 제 친구한테 하면 배송비가 없어요. 그래서 야 아마존에 이거 검색해서 좀 사. 내가 이거 먹을 거니까 사. 그랬더니 검색을 하니까 이게 약간 미끼 있잖아요. 미끼. 이게 2만 2천 원 올려놓고 그게 그 상품이 아니고 다른 상품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 상품을 살라고 했더니 6만 얼마더라고요. 그럼 아마존에서 사는 것보다는 일단 싸네. 에이, 어찌 됐든 여기서 먹긴 해야겠다라고 해서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 먹으면서 이런저런 좀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작년 2월에 이수진 스폰서님을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면서 이거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려고 왔어요. 하려고 왔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근데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그게 2월 1일이었거든요. 근데 3월 달부터 다른 현장을 옮기려고 현장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다음 현장은 안 따라가겠대요. 아니 제 수입의 3분의 1을 책임지는 팀장이 저를 안 따라가겠다 그러면 뭔가가 있다. 그래서 저도 야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2월 1일 날 와서 사인을 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좀 열심히 알아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을 저도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접근을 했지만 저 친구가 따라간다고 하니까 사업으로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봤더니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네트워크는 유통의 흐름이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책도 여러 가지 사보고 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유통은 이제 재래식 유통은요. 생산자가 200원의 제품을 만들면 총판을 거쳐서 광고를 당연히 하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가 1,000원의 물건을 샀대요. 옛날 방식이죠. 그래서 이 보면 이게 안경이 깨져 있는데요. 이게 눈탱이 맞은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눈탱이 맞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현재의 유통 이것도 저는 좀 과거로 가는 것 같아요. 똑같이 생산자가 200원의 물건을 만들고 똑같이 광고를 해요. 대신 총판, 도매, 소매를 빼고 대형 할인마트나 홈쇼핑, 인터넷 쇼핑에서 물건을 저렴하게 해서 소비자가 700원의 제품을 산대요. 근데 미래의 유통 지금 현재 가깝고 있고 지금 언택트 시대라고 얘기도 하고 직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뭐 해외 직구도 하고 있고 똑같이 근데 200원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광고를 안 하잖아요.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아야 돼요. 이것도 제가 책에서 본 건데 네트워크 제품은 기본적으로 원재료가 5배가 넘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품 가격이 조금 셀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효과를 보고 내 입으로 구정 광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직거래를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한테 간다. 이게 단데 그러면 이거 안 해볼 이유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저희 사촌 형님이 30년 25년 30년 정도 전에 그 부산 쪽에 계시는데 온 집안 식구 돈을 다 가지고 한 2, 30억 정도를 불법 금융 다단계로 해서 말아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외갓집이 다 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친구 중에 한 명은 자석료 뭐 MNK 뭐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예 해보셨어요? 아니 친구 어머님이 그걸로 해서 집을 날려먹은 적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최근에 안 사실이지만 저희 와이프도 전자유를 팔았더라고요. 1년 동안이나 했대요.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물론 저 만날 때가 아니라서 상관은 없긴 한데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저한테도 말렸었어요. 근데 나는 꼭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왜 해봐야 돼? 물어봐서 제가 너한테 손해 안 끼치면 되잖아. 우리 집이 빚더미 안 앉으면 되잖아.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잖아. 그러면 돼. 그래서 일단 시작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잘 나가 보이나요? 그래도? 네. 그래서 노력하니까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시대가 지금 경제가 초비상이에요. 그죠? 근데 너무 이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들이 안전할까요? 자영업자들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뭐 한 3, 4억 정도 빚을 지고 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 빚을 안 갚으면 나라에서 가게 문을 못 닫게 한대요. 그러면 이자 나가야 되지 문도 못 닫지 너무 어려운 시기에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자영업자들 그리고 요즘에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데서 경쟁이 붙었죠. 그 배달료를 안 받잖아요. 저도 저번 주에 치킨을 한번 시켰는데 바로 배달은 900원이고 돌았다 오는 거는 배달료가 없더라고요. 시켜보신 분들 계신가요? 예, 그죠. 근데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배달료가 없어. 사장님들 좋으신가요? 왜 안 좋으세요? 아니 바로 배달은 900원이에요. 900원에 바로 와요. 빨리 와요. 배달료가 없어졌다고 사장님들 좋은 걸까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번 주 초에 뉴스 나온 건데 그 배달의 땡땡 거기서 포장도 수수료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비자한테 받는 건 아니에요. 업주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업주가 어떻게 되냐면 가게가 없어져요. 제가 좋아하는 그 쌀국수 집인데 배달을 시켜 먹으려고 했더니 가게가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게 왜 그러냐면 업주들은 가격을 올리긴 지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너무 세다 보니까 가게 영업이 운영이 안 돼요. 근데 시켜 먹는 사람들은 비싸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배달료가 지금은 당장 무료지만 나중에는 그 음식 가격에 이 배달비가 다 녹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점점 자영업자들은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안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네요. 자, 직장인들은 만족을 할까요? 10명 중에 7명은 현재 연봉에 불만족을 하고 있고요. 10명 중에 8명은 투잡을 해야 된대요. 요즘 직장인들 보면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눈이 약간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래? 근데 왜 그런 거가 보면 이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 사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투잡 쓰리잡을 안 하면 안 된대요. 예전에는 제가 부동산을 했지만 예전에는 30년 40년 전에는 열심히 일하면 다 집을 샀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들 일해서 다 집들을 샀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회사 출근하면 집을 못 사고 영끌해서 집을 사다 보니까 몸은 회사에 있지만 눈은 다 코인하고 있고요. 주식창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의 다음 목표는 생명 연장이래요. 생명 연장. 지금도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험업계에서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4세래요. 1950년대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세 정도 됐을까요? 정확하신데요. 남자 평균 수명이 50세, 여자가 54세였대요. 근데 불과 지금 70년 조금 지났는데 평균 수명이 84세. 100세 시대 금방이고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본 건데 동물이 평균 수명이 몇 세가 정상일 것 같으세요? 과학계가 보는. 사람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데요. 성장기의 20배라고 얘기를 해요. 고양이나 개가 1년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명이 한 20년 정도. 사람이 성장을 보통 한 20년 정도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명이 400세가 나와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거 보면 뭐 120세대, 150세대, 200세대가 얼마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 10명 중에 1명은 80세가 넘어가고요. 맥도날드에서는 90세 직원이 맹활약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나마도 다행인 게 이분들은 지금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지금 OECD 평균 국가 노인 빈곤율이 48.5%래요. 그러니까 노인 그러면 2명 중에 1명은 가난한 거예요. 이 중에 우리나라 그 독거노인이 몇 명이냐 하면 119만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19만 명이면 울산광역시 인구보다 많아요. 천안시 인구의 2배. 그 중에 70%는 극빈곤층. 이분들 원래 젊었을 때 한 30년 40년 전에 열심히 안 사셨을까요? 제일 열심히 산 세대 베이비 뭐 했을 때 그 세대가 한 58년생 전후로 하는데 그분들 열심히 안 사셔가지고 지금 극빈곤층, 독거노인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사장님들은 지금 미래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100이면 10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원주택에 손주들 용돈 팍팍 주면서 크루즈 여행, 골프 여행 다니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대로라 그러면 가능할까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왜 힘드냐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게 AI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최저시급으로 보면 올해 최저시급으로 보면 월급이 200만 원 조금 넘어요. 근데 모든 매장이나 어디든 가면 키오스크 없는 데가 있나요 요즘에? 없어요. 다 키오스크죠. 휴게소, 병원, 어딜 간 다 키오스크예요. 보면 로봇가 치킨을 튀기고 있는데요. 치킨 튀기는 직원이 한 달 월급 얼마 줘야 될까요? 못해도 250, 300은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힘든 직업인데. 근데 로봇가 1시간에 60마리 치킨을 튀길 수가 있대요. 사람은 일단 60마리를 1시간에 튀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 한 달 임대료가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누가 사람을 쓰죠? 이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술 퍼먹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예? 아파서 안 나올 수도 있고, 조금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저기 뒤에 서 계시는 조금 전에 사회를 보셨던 김진표 스폰서님이 부동산 일을 하면서 어머님이 이제 병투병을 하시니까 어머님 택시비나 하시라고 중국집을 오픈을 했어요. 근데 동업을 했어요. 왜? 부동산 일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가게 맡겨둘 사람을 필요해서 아는 형님을 썼는데 그분이 가게 등에 손을 대면서 도박에 빠지셨습니다. 이런 일이 로봇 쓰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믿고 쓰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달도 이제 로봇가 진을 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강남에서는 돌아다니고 있고요. 작년 이게 자료인데 작년에 건대 쪽에서 시범 사업을 했었는데 저저번 달인가부터 강남에서 얘가 직접 돌아다닌대요. 배달을 하면서 제 아는 동생이 그 배달의 민족 알바를 하는데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내 경쟁 상대가 옆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AI가 우리 속에 침투를 하고 있어요. 은행도 마찬가지. 철밥통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40대부터 이미 희망퇴직을 받는데요. 설 자리가 없다. 이게 6월 1일 뉴스인데요. 저희 동서가 울산에서 버스 운전을 해요. 근데 보면 안양에 자율주행 버스를 지금 시범 운행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얼만큼 그 자율주행 차들이 왔나 통계를 보니까 보시면 비자동화, 운전자 보조, 부분 자동화, 조건부 자동화가 위험시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된대요. 근데 시민들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운전자 개입이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돌발 상황에서 급브레이크도 밟고 아이들이 튀어나오면 급브레이크 잡고 차선도 자유자재로 바꾸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도화 자동화가 운전자 개입이 없는데 이 중간 레벨까지는 현재 왔대요. 조만간에 제가 볼 때는 완전 자동화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영상 하나 보실게요. 졌어요. 로봇가 졌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합성 같아요. 이거 아직까지 진짜는 아닌데 이 세대가 제가 정말 불과 10년 안에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발전이 정말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애들은 정말 빨리 따라가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좀 연식이 있다 보니까 이게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그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데 이런 세대에 노후 준비를 제대로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친구들과 외식도 하고 가끔 여행도 가는 여유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달에 4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대요. 근데 이 정도 노후 대책을 하려 그러면 나는 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결정한 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AI가 할 수 없는 유일하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AI. 제가 이런 얘기는 가끔 하는데 예전에 AI가 나오기 전에 컴퓨터 알죠? 컴퓨터보다 사람이 빠른 게 뭘까요? 컴퓨터 전산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용량이 어마어마해서 많은 걸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컴퓨터보다 사람이 나은 게 뭘까요? 사람이 나은 거는요, 모르는 거 대답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희 아버님 성함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근데 컴퓨터한테 물어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없으면 몰라요. 없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AI가 나왔잖아요. AI는 모른다고 대답을 해요. 대꾸도 하고 반항도 해요. 그거 네가 해. 뭐 이런 식으로 반항을 하더라고요. 챗 GPT 이렇게 해보니까 대단한 애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얘네들보다 나은 게 뭘까? 바로 소비 활동이에요. 입고 먹고 쓰고는 AI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AI는 과식을 안 해요. 그래서 살이 안 쪄. 예. 술 담배를 안 하다 보니까 암에 걸릴 일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주위에서 하래요 하지 말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 가지 김기복 스폰서님이 얘기해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한국 사람들은 오지랖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잘할 수도 있는데 주위에서 다 하지 말래요. 지가 뭔데 하지 말래. 이거 보면 이건 되게 좀 옛날 동화 같은 건데 보면 이 당나귀 얘기 다들 아시죠? 예, 당나귀를 부부가 둘이 타고 가는데 둘씩이나 타다니 말 못하는 짐승이 불쌍하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여자를 내렸어요. 네. 아유 그랬더니 여자를 걷게 하네 매너도 없다. 그래서 바꿔 탔어. 그랬더니 여자만 혼자 타? 위험하게? 그래서 둘 다 내렸어요. 그랬더니 멍청이들 당나귀를 그냥 폼으로 놔두는군. 어쩌라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뭘 해도 주위에서 간섭하고 욕하고 근데 전문가들은 하래요. 직업으로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니까 빌 게이츠, 로버트 기요사키, 빌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이런 사람들은 하래요.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런 강연장에서 당신이 모든 걸 다 읽고 빈털털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저하지 않고 저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앉은 관객들이 다 야유를 퍼붓대요. 근데 도널드 트럼프가 그러니까 당신들은 여기 앉아 있는 거고 난 여기 서 있는 거다. 물론 요즘에 말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돈은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있었고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당장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래요. 아무것도 없어도. 왜 그런가 봤더니 백만장자 탄생 직업군 순위가 1위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래요. 근데 예전에 제가 부동산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최고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맞았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 금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되게 좀 뛰어난 민족이에요. 능력이 되게 뛰어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거든요. 5.1 사태를 겪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겪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해왔었어요. 이 부동산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고객이 전화가 왔어요. 이 전에 분양받은 건데 한강이 보인다 그랬는데 한강이 안 보인다는 등 금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 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서 현장을 보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부동산 사태가 어떠냐면 계약금을 포기를 하고요. 내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매매를 하려면 계약금을 포기를 하고 부가세를 환급을 내가 해줄 것이며 거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피를 더 얹어줘야지 이거를 팔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약간의 청신호 하나는 이거는 좀 꿀팁인데 지금 뭔가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실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줍줍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수수료 많이 띄워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라에서도 점점 밀어주고 있어요. 보시면 지하철, 농구장, 버스에 이렇게 광고를 게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하철 같은 경우는 2호선, 3호선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요. 안심하고 시작을 하래요. 다단계 판매, 후원 방문 판매 안심하고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인데 여기서 직접 안심하고 하라고 얘기할 만큼 지금 안전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있대요. 초등학교 교과서, 사회 교과서랑 고등학교 교과서에 아이들이 이미 배우고 있고요. 대학교에서는 네트워크 과가 생겨서 아이들은 이미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위 사람들 얘기는 들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도 그렇고 다 네트워크 하나 정도는 하라고 하는데 왜 엔젝타야? 근데 엔젝타가 아니래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기준점만 부합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기준점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미국 회사 해라. 미국 회사 왜 그런가 봤더니 네트워크를 만든 종주국이래요. 김치를 만든 종주국은 어디예요? 한국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자, 그러면 태권도로 예를 들어볼게요. 태권도의 종주국은 한국. 우리 아이들을 태권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태권도장을 보냈는데 하얀 백발에 파란 눈에 서양인이 태권도를 가르친다고 관장으로 있어요. 태권도 가르칠 건가요? 아니면 저기 옆에 용인대 체대 나온 그런 사람들한테 가르칠 건가요? 당연히 용인대 체대에 가르치겠죠. 그만큼 종주국이 필요한데 미국 회사 중에서도 대표님이 경험이 있는지를 봐라. 왜 그러냐면 약속을 제일 잘 지킨대요. 한국,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회사들이 거의 없대요. 근데 미국 회사 중에서 약속을 제일 잘 지키고 그 중에서도 대표님이 네트워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약속을 제일 잘 지킨대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22년간 가격이나 보상 플랜 변경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리고 2006년도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무려 9년 동안 70억 원의 적자를 견디면서 버텨낸 회사예요. 그리고 2015년도에 커피가 드디어 런칭이 되고 나서 매년 더블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당연히 없어지지 않겠죠. 적자를 보면서도 견뎠는데 당연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지사장님이 한번 물어봤대요. 아니 회장님, 보통 회사들은 1, 2년 버티기도 힘든데 어떻게 9년 동안 70억 원의 적자까지 견디면서 지켰냐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엔젝타를 전하는 한 명의 사업자만 있어도 철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약속을 나는 지켰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제가 친구들 만나면서 지금 시간 약속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삐삐 있었어요. 삐삐 아시죠? 삐삐 연락해놓고 친구들 기다리면 막 3시간, 4시간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해갖고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약속을 했으면 좀 지켜. 그러면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하는데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는 신뢰의 사업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약속을 했고 약속을 그냥 지켰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중심의 경영 철학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이분한테 그럼 네트워크를 얼마나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51년 하셨대요. 와, 그러면 51년.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딱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가 몇 살처럼 보이나요? 네, 제가 딱 74년생, 딱 올해 50이거든요. 그 대통령 나이로 딱 올해 50인데 저보다 오래 하셨어요. 네트워크를 51년 하셨으니까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올해 뼛속부터 네트워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두 번째는 합법적인 회사여야 됩니다. 서울 제686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시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고요. 네트워크 회사들이 불법 포함해가지고 수만 개가 된대요. 수만 개. 그 중에서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라이센스를 주어진 게 1241개 회사 중에서 5년 안에 없어진 회사가 1124개.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게 117개인데 엊그저께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 봤더니 6개가 더 없어지고 현재는 111개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품인데요. 저희 제품은 커피 회사, 살론 회사 그 모티브가 세포예요. 세포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한다라고 해서 세포인데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세포잖아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세포를 이렇게 잘라봤대요. 잘라봤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발전소.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세포를 보면 정상 세포와 이렇게 비정상 세포가 있어요. 근데 두 개가 뭔 차이가 있어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상 세포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엔진이 보통 한 400에서 한 1000마리 정도 들어있대요. 근데 비정상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엔진이 10에서 20마리 정도밖에 안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잘 안 굴러가. 바람 빠진 공 발로 차면 굴러가나요?
안 굴러가요. 근데 정상적인 세포는 통만 건드려도 잘 굴러가죠. 그래서 비정상 세포가 됐는데 이 비정상 세포에 지방, 염증, 독소 이런 애들이 차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건강기능식품 회사나 제약회사들은 이 지방, 염증, 독소를 이렇게 어떻게 뺄까를 고민을 했다 그러면 이 엔젝타는 얘네들이 왜 찼을까를 고민을 한 거예요. 내 강력하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고 굶어가면서 다이어트 약 먹어가면서 그러면 지방, 염증, 독소가 빠지니까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세포들이.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쭈글쭈글해진 애들은 쉽게 얘기하면 깡패 세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깡패들이 특징이 뭐예요? 지들끼리 뭉쳐 다녀요. 끼리끼리. 그죠? 쟤네들이 뭉치지 않으면 지들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뭉쳐 다녀. 지들끼리 뭉쳐 다니다 보니까 암세포가 되고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정준하 예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18kg를 감량했는데 얼굴 보세요. 조영구 초콜릿 복권 와 대박이죠. 보면 다이어트 효과보다 부작용. 조영구 노화 재조명. 얼굴이 연예인들 보면 진짜 급하게 살 뺀 분들 보면 얼굴이 진짜 노화된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하면 왜 줄어들었지? 어떻게 하면 늘리지? 왜 줄어들었지? 바로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대요.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는 사람이 숨만 쉬면 발생을 하는 산소예요. 이게 안 생기게 하려면 숨을 안 쉬면 돼요. 하실 분들은 하셔도 괜찮아요. 네. 자신 있으시면요. 자, 활성산소가 주는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현대인이 활성산소 양을 늘리고 있지만 이를 막아주는 인체 내 항산화 요소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효소가 몸에 많이 있어요. 여기서 제일 젊은 사람 누구예요? 윤다선 사장님이죠. 윤다선 사장님은 활성산소 능력을 제거를 해주는 능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50세가 넘어가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당뇨, 고혈압, 암, 활성산소가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노화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활성산소 제거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라고 의학계에서도 계속 TV만 틀면 나오죠. 활성산소, 미토콘드리아. 요즘에는 물어보면 모르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활성산소 알죠. 그거 어떻게 줄이면 돼요? 이렇게 줄이면 돼요. 베리류를 많이 먹으래요. 베리류. 우리가 베리류 많이 먹는 게 유행하는 게 블루베리. 이게 아사이베리인데 이렇게 생긴 줄 아시는 분 계셨나요? 나무에 줄기처럼 쭈르륵 해갖고 따더라고요. 근데 이거 그러면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얼만큼 먹어야 돼? 라고 물어봤더니 미국에서 조사한 오락 수치라고 있는데 하루에 수치로 따지면 4만을 먹어야 된대요. 4만을. 근데 블루베리 기준으로 4만을 먹으려고 그러면 하루에 18kg 정도를 먹어야 된대요. 근데 이게 커피 열매인데요. 1000년 동안 버려졌던 커피 열매 껍데기에서 말 같지도 않은 항산화 수치가 발견이 됐대요. 무려 1g에 15,000이라는 항산화 수치가 발견이 됐고요. 블루베리에 625배의 항산화 수치가 발견됐는데 요거는 그럼 얼마큼 먹어야 돼? 그랬더니 저희 커피 몇 g이죠? 2.5g. 그래서 하루에 한 포만 먹으면 돼요. 블루베리 18kg 먹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저희 커피 한 포 먹는 게 나을까요? 일단 저는 블루베리 18kg를 못 먹어요. 배가 터져요. 그래서 커피 한 포만 먹으면 된다. 그 밖에도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커피가 굉장히 몸에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두 잔 정도 먹으면 심혈관에도 좋고 뭐에도 좋고 굉장히 좋대요. 근데 암 환자 임산부 어린이는 먹지 말래. 왜요? 커피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 보면 껍데기를 버리고 과즙을 버리고 알맹이만 까맣게 태워서 새까맣게 갈아서 물버 먹는 게 아메리카노예요. 그죠? 근데 새까맣게 태우는 과정에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이 되고요. 카페인이 산화가 되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아니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커피에 발암 물질 경고문을 부착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저희 커피는
습식 공법으로 동결 건조시킨 스페셜 티예요. 그래서 열매까지 통째로 갈아 만들어서 저희 쌀 추출물 2%를 더해서 아주 건강한 커피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세계 최초로 독점 아이템으로 국제 특허 무려 6개를 획득했기 때문에 엔젝타에서만 볼 수 있다.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고 오직 엔젝타에서만 이 커피를 맛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피는 정식 명칭은 알파 카페 뉴트라 시그니처 블렌드 커피. 보통 커피 베리빈 커피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포가 싫어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싫어하는 활성산소를 빼줬으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근데 바로 PXP래요. PXP. 폴리사카라이드 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저희가 해놓은 게 아니고 이제 그 미국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그냥 단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채소 단위의 영양소와 단백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디 들어있나 그랬더니 쌀에 들어있대요. 와, 그럼 대박 아닌가요? 우리 주식은 뭐예요? 쌀. 와, 우리 맨날 쌀밥 먹는데 됐네. 그러면 좋아하는 거 넣어주면 우리의 주식이 쌀인데 사람이 밥심으로 살아가죠. 밥이 보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옛날에 밥 어떻게 먹었죠? 옛날에 먹던 밥들이 무슨 밥이에요? 백미예요, 현미예요? 현미죠. 어떻게 먹었는지 아세요? 자, 이만큼 고봉밥. 이 양반들 밥상인데요. 머슴은 더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먹고 가능했던 게 이유가 있어요. 현미쌀밥을 먹었잖아요. 현미쌀 안에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특히 머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더 큰 일도 했잖아요. 이게 좀 안 맞나? 아무튼 자, 현미쌀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백미를 먹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정미소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깎아 먹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현미를 먹었는데 지금은 다 깎아 먹어. 그렇다 보니까 가장 영양소가 많은 쌀룬이나 쌀겨에 들은 건 다 빼버리고 백미만 먹어요. 탄수화물 덩어리, 당, 설탕만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쌀룬이랑 쌀겨에는 얼마나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냐면요. 옥타코사놀, 알파 토코페놀, 감마 오리지널, 가바. 이게 되게 단어가 어려워가지고 아직 입에 잘 안 익어요. 이런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영양소들을 먹으면 좋아.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많이 먹어서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많이 못 먹어요. 많이 못 먹기도 하고 이걸 왜 못 먹냐면 치명적인 약점 2가지가 있어요. 제일 영양소가 많은 쌀룬에 일단은 쌀 씨앗이다 보니까 농약을 흡수를 해요. 농약을 빨아먹어. 이 농약 문제는 정말 심각한 건데 제가 월요일 날 요 앞에 주차장에 보면 주차장 옆에 오디나무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 2분이서 열심히 오디를 따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얘기했어요. 그 농약 굉장히 많이 쳐졌어요. 그랬더니 못 봤는데 농약 치는 걸 못 봤대요. 어떡해. 그래서 아니 농약이 없으면 이렇게 벌레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맞네. 그러네. 그래도 막 뱉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약 문제가 가장 치명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흡수를 못해요. 동물이 흡수를 못합니다. 왜 사과씨, 참외씨 먹어도 수박씨나 참외씨 뭐 다 먹어도 변으로 다 나오잖아요. 어떨 때는 제가 까먹고 뭐 수박을 먹다 보면 깨물어 먹을 때도 있는데 수박씨가 변으로 다 나와요. 그죠? 다 확인들 해보셨죠? 예. 근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확인하지 마시고요. 자, 그만큼 다 변으로 나와. 근데 이 엔젝타에서 2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해결을 합니다. 자, 농약 문제는 그 청정 지역에서 나는 쌀을 계약을 해서 재배를 하는 지역에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해발 1,500m 이상 되는 지역에서 나는 그 쌀을 했대요. 근데 왜 굳이 1,500m야? 그랬더니 영양가가 제일 많대요. 해발 1,500m가 넘어가면 영양소가 제일 많다 그래서 태국이나 호주 같은 이런 청정 지역에서 나는 쌀을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흡수 문제는 알파 글리칸 공법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가장 흡수가 잘 되게 만들어 놓은 그냥 제품이에요. 이건 가수분해라는 걸 하는 건데 가수분해는 단순히 갈아서 만든 게 아니에요. 농협에도 쌀룸 파는데 갈아서 드시려면 드세요. 근데
그래 봐야 흡수력 자체는 차원이 다른 거. 전기로 통해서 가수분해를 하는데 이렇게 가수분해를 하지 않으면 PXP 단계까지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PXP 단계까지 떨어뜨려서 100%에 가까운 흡수력을 만들어 놨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바꾸는 일종의 화력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제 굴욕 사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희생을 했어요. 이게 오래된 사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작년 2월 달 사진이에요. 작년 2월 달 사진인데 이렇게 좋아졌어요 하면 과대 광고. 그냥 이렇게 됐어요. 어때요? 괜찮나요? 이건 괜찮대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 신기한 게 좀 살이 쪄 보이지 않나요? 살이 빠졌어요. 제가 한 5kg 정도 빠졌는데 얼굴에 탄력이 생겨요. 근데 너무 신기한 제품이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먹으면 그냥 비정상 세포가 정상 세포로 돌아오게 해준 한 끼의 그냥 아침 식사와 그냥 후식 커피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정상 체형으로 돌아오고 정상을 찾는 자가 면역력을 키워주는 그런 아침 한 끼와 후식 커피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에 이상이 오면 병원을 가요. 근데 감기 걸리면 병원을 가서 처방을 받잖아요. 감기약을 처방해 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근데 감기는 병원 가면 그냥 조금 아프다가 낫고요. 병원 안 가면 그냥 조금 아프다가 낫는 게 감기예요. 감기는 약이 없는 거예요. 그냥 쉬면 되는 건데 약을 처방을 받잖아요. 우리나라 약을 진짜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한국이 1위예요, 1위. 약을 많이 먹는. 그래서 부작용 막는 약까지 한 움큼씩 이렇게 먹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또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약이 얼마나 안 좋은지. 사실은 저도 당뇨가 있습니다. 저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저도 당뇨약을 먹어야 되고 고혈압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저 자신한테 처방을 하려고 펜을 드니까 처방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약은 이런 부작용, 저 약은 저런 부작용, 이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저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다 독이라 독작용. 그 합병증, 그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약 때문에 오는 부작용의 비용은 세 발의 피다. 이렇게 판단이 있을 때 약을 우리가 쓰는 것이지. 비약물요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는 비약물요법을 해. 자, 의사들도 자기한테 처방을 못 한대요. 그러면서 처방을 해주죠. 전 세계에서 제약회사들이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타겟이라고 하더라고요. 당뇨병 환자들이 제일 많고 그걸 또 먹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의사들은 고쳐줄 생각이 절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아요. 이런 예인데 차키를 놀이터에서 잊어버렸는데 왜 집에서 찾고 있나요? 병은 어디서 걸려요? 식탁에서 걸렸는데 왜 병원 가서 병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탁에서 찾아야 되는, 건강은 식탁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렇게 한 움큼씩 먹는 약을 아침 한 끼 정도 이렇게 바꿔 먹는다. 그리고 이것도 좀 약간 웃긴 얘기인데 알약 16알을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사장님들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에 중점을 주셔야 돼요. 여기에 이걸 올린 사람 누가 올렸냐면요, 네트워크 회사예요. 뭘 자꾸 사나? 뭐 이런 회사인데, 예. 아셨어요? 예,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예, 너도 사고, 예, 예. 그런 회사에서 이걸 올렸는데 또 뭘 사는 사람들이 45명이 좋아한대요. 좋아요를 눌렀어. 이렇게 약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아침 한 끼 바꿔 먹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냥 마시던 커피, 이뻐지는 커피, 건강한 커피로 그냥 바꿔 먹으면 되는 거다. 그리고 모든 의사나 이제 이런 전문가들도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건강에 영향을 준다.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인데 히포크라테스의 명언,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대요. 기본적으로 몸이 건강해지려 그러면 식탁에서 음식으로 병을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제품력은 2021년 대한민국 올해 히트 상품 대상 중에서 유일하게 네트워크 제품 중에서는 엔젝타 PXP가 올라와 있어서 제품 검증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한국 판매 제품은 이게 다예요. 위에 쌀 추출물 PXP 두 종류, B12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밑에 리빙 제품들은 사업자들이 이 쌀 추출물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제발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만들어 줬는데, 이건 그냥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도 그냥 드셔보시면 알아요. 제가 백날 얘기해봐야 안 먹혀요. 제 파트너 사장님들도 못 믿다가 엊그저께도 누가 한 분이 이거 진짜 이 성분 말고 다른 거 들어있을 거다, 마약 들어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실제로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호전이 좀 세게 오셔서 지금 집에 계세요. 근데 너무 반응이 빨리 오니까 너 깜짝깜짝 놀래요. 그분도 좋아지는 건 알겠대요. 눈 안구 건조증이 있었는데 눈이 너무 부드럽네. 혀에 백태가 꼈었는데 혀에 백태가 안 끼네. 근데 호전 반응이 오셔서 조금 힘들다. 그거는 극복해 내시고 계시니까 조만간 건강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품까지는 다 좋아. 그러면 제품까지는 다 좋은데 보상이 안 좋아. 돈은 못 벌어. 그러면 드시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돈 벌러 오셨죠? 예, 다 돈 벌러 오셨기 때문에 보상 플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상 플랜은 제가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시고요. 자세하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세요. 어차피 못 알아들으시는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각 스폰서님들이나 좀 애프터 미팅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엔젝타에는 6가지 총 수당이 있어요.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첫 번째 수당은 추천 수당. 내가 먹고 너무 좋아서 옆에 사람한테 김진표 스폰서님이 저한테 커피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서 29만 7천 원을 긁었어. 그러면 그 금액의 10%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바로 들어옵니다. 100만 원어치 먹었어. 그럼 10만 원, 200만 원어치 먹었어. 그럼 20만 원이 다음 주 수요일 날 바로 들어오는 수당입니다. 자, 두 번째는 후원 수당. 저희는 바이너리 마케팅이에요. 대실적, 소실적을 키우는데 100원이라도 많으면 대실적, 100원이라도 작으면 소실적. 소실적 기준으로 모든 회원에게 BV 기준으로 누구나 22.2%인데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직급자 아무 조건 없이, 차등 지급 없이 누구나 22.2%를 지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고 직급자인 이수진 스폰서님, 김기복 스폰서님이나 저나 아직 사인을 안 해서 오늘 사인하실 분들이나 누구나 똑같이 22.2%를 주기 때문에 사재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MDM 글로벌 수당인데요. 이거는 이것도 이제 회장님의 마인드가 녹아 있는 그런 보너스인데, 대부분의 타 회사 같은 경우는 상위 직급자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보너스인데 허리 라인이 튼튼해야 된다라는 회장님의 마인드가 녹아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직급자들한테 주는 보너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취 보너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타 회사 같은 경우는 중간에 나눠주거나 유지를 해야 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한 번 달성하면 한 방에 주고 끝인 보너스인데 직급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까지 주는 보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추천 매칭 수당. 이거는 어떤 분들은 건물주 수당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육아 수당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내가 추천한 사람을 내가 돈 벌게 도와줬어요. 참, 강명희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여기 항상 계시는데 안 보여갖고 찍으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계속 여기 앉아 계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강명희 사장님을 직접 추천을 했는데 강명희 사장님이 벌어가는 후원 수당에서 직급에 따라 10에서 40%까지 평생 준대요. 예를 들어서 강명희 사장님이 100만 원을 벌어갔으면 저한테는 플래티늄이니까 40만 원. 만약에 시니어였으면 10만 원. 만약에 1000만 원을 벌어갔으면 저한테는 400만 원. 시니어였으면 100만 원. 이렇게 평생 주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인원 제한이 없대요.
50명이건 100명이건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추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일 저는 큰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와, 여러분들은 어떤 소득으로 살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이거를 많이 노력하는데 여기 안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노동 수입으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평생 일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엄청난 수입 같아요. 어떻게 엄청난 수입이냐면 내 산하로 커피가 한 포 뜯겨 나갈 때마다 24원의 로열티를 주겠대요. 누구한테 주냐면요. 24년 12월까지 엔젝타의 비전팩 198만 원 이상 하신 분들한테는 평생 내 추천 계획 9대까지 한 포당 24원의 로열티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놓은 거예요. 내가 4명을 추천을 하고 9대까지 내려갔을 때 5억이라는 플랜이 나와요. 한 달에.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이고요. 사장님들이 여기서 매달 14만 3천 원씩 오토십을 돌려서 한 5년 뒤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면 어때요? 괜찮나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민연금을 추납이라고 해서 추가납부라고 하는데 강남 엄마들 재테크라고 해서 한동안 유행을 했었어요. 추가납부를 하면 제가 받는 돈이 한 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한 15년 정도 내야 됐었는데 그걸 과감하게 작년에 이걸 알아듣는 순간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엄청난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는 그냥 창업 비용 198만 원이나 220만 원으로 사인을 하시고 월 재료비 14만 3천 원 오토십을 돌리면 나중엔 알아서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는 두 사람 찾기예요. 두 사람 찾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좋아하는 사람, 여행 다니고 싶은 사람, 한 달에 1억 같이 벌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 두 사람만 찾다 보면 저절로 인쇄소득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유류비 지원 보너스도 있는데 이거는 다이아몬드는 매달 50만 원, 블루 다이아몬드는 100만 원. 아직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나중에 받아보세요. 자, 그리고 이건 정해졌죠.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3박 5일 푹꼭 여행 프로모션. 이게 끝났나요? 이번 달 아직 남았죠. 아직 달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제가 못 가가지고 올해는 같이 가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런 여행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진짜 꼭 같이 하셔서 공짜 여행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같이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다 좋아. 다 좋은데 왜 하필 지금 하래?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고 바빠 죽겠는데. 근데 보시면 국가에서 밀어주는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직접 그냥 대놓고 밀어줘요. 일본 총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냥 육성하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래요? 아직까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직까지 주위에서 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와, 네트워크 순위가 2위예요. 2위. 나한테만 하지 말라 그러고 간사본 5만 가지 간사본 다 하면서 지들은 다 하고 있었어. 전 진짜 네트워크 몰랐거든요. 처음에 작년 2월 달만 해도. 근데 주위에 물어보니까 지들은 진짜 다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씩 안 해본 사람이 없어. 근데 저만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암땡땡 그 치약 좋다고 30년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30년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약 한번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와, 지들은 다 하고 있어갖고 2위까지 갔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당장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순위예요. 순위. 엔젝타가 지금 사업자 전국 사업자 모여 그러면 한 달에 한 달이 아니고 그 세미나장 하면 600명, 700명밖에 안 모이거든요. 전국에서. 근데 12위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냥 기존에 드시던 분들이 재구매가 많은 거예요. 재구매가. 그래서 지금 12위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은 제일 성장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 와이프가 전업이 주식이에요. 네, 전업이 주식인데 웃지 마세요. 까먹진 않아요. 네, 잘해요. 20대 때부터 해왔으니까 잘하긴 하는데 주식도 보면
하는 사람들마다 이제 방식이 다른데 누구는 떨어졌을 때 사고 누구는 올라오는 장에 물타기를 한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보니까 올해 해보니까 올라가는 상승기 장에 물타기 하는 게 가장 좋대요. 지금 저희 엔젝터가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한참 바닥을 기고 있다가 지금 최고 성장기인데 지금 올라타면 타이밍이 너무 좋은 타이밍인 게 올해 지금 저희 리더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엄청나게 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엔젝타에. 그래서 올해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두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김기복 스폰서님이 맨날 하는데 여기 있대요. 여기. 근데 올해가 지나면 아마 기득권 쪽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 왜 그러냐면 저도 개척을 다니고 지인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요즘에는 한 분, 두 분씩 엔젝타고가 알아. 들어봤어. 아, 그 활성산소 없애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점점 기득권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초기 극선점이기 때문에 올해 꼭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같이 하시는 리더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타사 제 직급자들 만나보고 하면 직접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수진 스폰서님, 김기복 스폰서님, 김송자 스폰서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후원 미팅을 같이 해주시고 심지어는 김기복 스폰서님 작년에 저 시장 개척 가는데 동행을 해주셨어요. 이런 리더분들이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리더분들이랑 같이 이런 리더분들이 액자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용해 먹어야죠. 저도 많이 이용 당할 테니까요. 많이 이용해 먹고 이용 당해 드릴 테니까 많이 이용하세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밥 바꿔 먹고 커피 바꿔 마시고 부자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